우리의 삶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지만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쳐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아갈 방향을 일깨워주는 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짧고 소박한 한 문장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에이브러햄 링컨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문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9글자 안에는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희로애락을 관통하는 거대한 우주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슬픔에 잠긴 이에게는 위로의 등불이 되고 기쁨에 취한 이에게는 오만을 경계하는 죽비가 되어줍니다. 링컨은 생전에 이 문장을 무척이나 아끼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왜 그토록 이 문장에 천착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겪어온 삶의 궤적이 결코 평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식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사랑하는 연인과 아들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참혹한 상실을 겪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셀 수 없는 낙선과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때마다 이 문장을 지팡이 삼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고 대중의 환호를 받을 때도 그는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지금의 영광 역시 언젠가는 바람처럼 흩어질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늘 겸손하고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의 기원은 고대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미드라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 세공사를 불러 나를 위한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내가 승리를 거두어 기쁨이 넘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했습니다. 세공사는 고민 끝에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솔로몬이 일러준 글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사건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듯이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기쁨, 고난과 영광은 모두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실려 떠내려가는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링컨은 바로 이 무상함 속에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용기와 꺾이지 않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닥치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어둠이 너무 짙으면 새벽이 온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절망의 늪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아무리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라 해도 봄의 전령인 새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뜨거운 여름날의 열기도 시간이 흐르면 서늘한 가을바람에 자리를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링컨은 이 자연의 섭리를 인간의 운명에 대입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마주했을 때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을 지켜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전쟁은 끝날 것이며 상처 입은 나라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링컨이 사랑했던 이 문장의 깊은 속뜻을 하나씩 파헤쳐보려 합니다. 단순히 위로를 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 계신가요?
혹은 너무나 큰 성공의 기쁨에 들떠 계신가요? 그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중심에 놓아줄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링컨이 걸어갔던 그 고단하지만 찬란했던 길을 따라가며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링컨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가 어떻게 이 문장을 현실의 힘으로 바꾸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그를 상징하는 단어는 성공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상실과 인내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슬픔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사랑했던 연인 앤 루트리지를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4명의 아들 중 3명을 먼저 앞세우는 참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런 상실을 겪는다면 삶의 의지를 놓아버리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링컨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마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연인 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산속을 헤매며 목숨을 끊으려 할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워 칼과 면도기를 치워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아들 윌리의 죽음 앞에서 그는 매주 목요일마다 집무실 문을 잠그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큼 링컨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슬픔의 깊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이 위대한 이유는 그 슬픔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슬픔이 자신의 영혼을 지나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고통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기보다 그 고통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링컨은 슬픔을 인내의 시간으로 바꾸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만약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전 인류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미소 짓는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는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소명을 바라보는 링컨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그는 슬픔을 견디는 과정에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자신이 깊은 어둠을 지나왔기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훗날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수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을 때 링컨이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인류애로 확장하는 성숙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이 닥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하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링컨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슬픔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슬픔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링컨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고통을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결국에는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자기 암시였습니다. 링컨은 슬픔의 파도가 자신을 덮칠 때 그것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넘었습니다. 그는 인내라는 배를 타고 절망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죽음과 이별은 그를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아픈 곳이 가장 강한 곳이 된다는 말처럼 링컨은 자신의 상처를 훈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사랑하는 이를 잃었거나 말하기 힘든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링컨이 느꼈던 그 막막한 어둠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링컨의 뒷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결코 쓰러져 누워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문장을 써내려가며 다음날 아침에 해를 기다렸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고난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공하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링컨은 슬픔이라는 원석을 깎아 인매라는 보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그가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마다 그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슬픔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견디며 길러낸 인내의 힘은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에 남게 될 것입니다. 링컨이 겪었던 슬픔의 파도를 떠올리며 잠시 숨을 골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감정도 결국에는 시간의 강물에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남는 것은 그 시간을 견뎌낸 여러분의 고귀한 인격뿐입니다. 링컨은 그렇게 슬픔을 지나보내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또 다른 시련이었던 실패의 기록들을 살펴보며 그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브러임 링컨의 일생을 하나의 목록으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실패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만 기억하지만 그 영광의 정점에 서기까지 그가 마주했던 패배의 쓴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을 시작으로 그는 평생에 걸쳐 8번의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업은 파산하여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두 번의 실패만으로도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라며 포기했을 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낙선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간이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떨어질 때마다 옷에 먼지를 털어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기는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다. 이 긍정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링컨은 실패라는 현상과 자기 자신이라는 본질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이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며 그 구름 뒤에 있는 자신의 꿈이라는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패배의 순간마다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의 이 쓰라린 기분도 결국 지나갈 것이며 나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의 실패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축적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자신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대중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성찰했습니다. 낙선의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정무적 감각과 깊어진 철학이 남았습니다. 링컨에게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강철처럼 발견했습니다. 링컨은 특히 49살에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스티븐 더글러스에게 패배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노예제 반대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유세를 펼쳤지만 결과는 차디찬 낙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여 주저앉는 대신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싸움은 졌지만 우리의 원칙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진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결국 2년 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하고 정성껏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하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터널은 벽이 아니라 길입니다. 링컨이 보여준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실패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그 늪을 딛고 올라설 디딤돌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과 무식 그리고 계속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 영원할 것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면 눈을 감고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자신이 지금의 이 실패를 보며 웃으며 이야기할 날을 상상했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링컨이 만약 젊은 시절부터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탄탄대로를 걸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자비롭고 포용력 있는 링컨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된 패배는 그의 교만을 깎아냈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은 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았기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의 시간은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빚어내는 조각가의 손길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무언가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계신가요? 내가 해온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 허탈하신가요? 링컨의 지혜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이 좌절감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손님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링컨은 수십 년의 실패 끝에 마침내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인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로 나라를 구했는지 그 숭고한 리더십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가시방석과도 같았습니다. 링컨이 취임했을 때 미국은 이미 남과 북으로 갈라져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동포들이 서로를 죽여야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수천 명의 젊은이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백악관 앞마당까지 전사자들의 시신을 실은 수레가 지나갔습니다. 완대파들은 링컨을 살인자라고 비난했고 측근들조차 그의 결단력을 의심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한복판에서 링컨은 고독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성경을 읽으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끝날 것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울린 음성은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위로로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전쟁이라는 어둠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평화의 아침이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링컨은 전쟁 중에도 결코 남부를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부 사람들을 파멸시켜야 할 원수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한 집안에서 살아야 할 형제로 보았습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도 그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하여 상대방을 짓밟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승리가 가까워질수록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패배한 자들의 슬픔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리더십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원수를 동지로 만드는 포용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열한 고릴라라고 비난했던 에드윈 스탠턴을 전쟁 장관으로 기용했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링컨은 허어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욕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그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링컨에게는 개인적인 모욕도 결국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국가의 안녕이라는 본질에 더 집중했습니다. 전쟁의 맞바지 게티즈버그의 황량한 들판에 선 링컨은 그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는 전사한 병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불멸의 문장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링컨은 전쟁이라는 가혹한 현실 너머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배지가 피로 물들어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꽃피울 새로운 미국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흔히 위기 상황에서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분노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링컨은 달랐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칠수록 마음의 닻을 깊이 내렸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도 그는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농담이 나오느냐고 비난했지만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묻지 않으면 내 심장은 터져버릴 것입니다. 유머는 그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지혜로운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는 링컨을 통해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부러지지 않는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하게 휘어지면서도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는 전쟁이라는 가장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평화라는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 그것을 맞서 튕겨내기보다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받아들여 인내로 소화해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포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가정에서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목소리에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링컨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를 향한 수만 발의 비난도 결국 시간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저까지도 가슴으로 품으려 했던 그의 따뜻한 진심뿐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갈등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지나간 자리에 미움이 남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이해를 남길 것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링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승리에 취해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상처 입은 나라를 치유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유 없는 자애로 모든 이의 상처를 싸매어 주자는 그의 목소리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림을 줍니다. 그가 환희의 순간에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렸는지, 기쁨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균형의 지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닥칠 때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지혜의 진정한 가치는 삶이 가장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날 때 드러납니다. 링컨이 다윗 왕의 반지 이야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환호성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귀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남북전쟁의 승리가 확실시되었을 때 온 미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링컨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권력과 영광에 도취되어 기고만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럴수록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찬사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군중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일 상황이 바뀌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면 저 손뼉 소리는 순식간에 비난의 함성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이 또한 지나갈 일이다. 링컨은 인기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의 지지라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인정했기에 승리의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링컨이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던 정적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다가올 때도 그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들이 과한 요구를 할 때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에 취해 경솔한 약속을 남발하지 않았고 성공에 눈이 멀어 초심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링컨에게 성공은 자신이 잘나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잠시 빌려온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균형의 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망의 두렁텅이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만큼이나 환희의 절벽 위에서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링컨은 삶의 기복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수평선을 바라보는 항해사와 같았습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쁜 일이 생기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양 주변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거만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링컨의 지혜는 견고합니다. 그 화려한 조명도 언젠가는 꺼질 것이며 당신이 누리는 그 영광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성공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링컨은 승리의 순간에 오히려 패배한 자들의 슬픔을 살폈습니다. 남부군이 항복했을 때 북부의 장군들은 승전 축하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승리자와 패배자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함께 재건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울림이 있었기에 당장의 승리에 도취하기보다 전쟁 이후의 평화라는 더 큰 가치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은 약한 자의 굴욕이 아니라 강한 자의 자제심입니다. 링컨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가장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 찾아오는 이름 없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을 향한 억울한 비난에도 변명하기보다 묵묵히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자신의 명성도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채에 걸러져 본질만 남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볕이 들고 있습니까?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되 링컨의 이 말을 한 번쯤 마음속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기쁨을 망치기 위한 찬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쁨을 오만으로 더럽히지 않고 가장 순수하고 품격 있게 간직하게 해주는 보호막입니다. 인생의 사계절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화사한 봄꽃이 지면 노구무거진 여름이 오고 풍성한 가을 수확 뒤에는 시린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링컨은 이 순환의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링컨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이 지혜가 오늘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고 영원할 것 같던 유행도 한 계절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작은 성공에 가슴이 벅차오르다가도 예상치 못한 비난 한마디에 며칠 밤을 지새우며 괴로워합니다. 링컨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거운 추가 되어줍니다. 링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슬픔, 그리고 화려한 성공은 모두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먹구름이든 뭉게구름이든 하늘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링컨은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낙성과 상실이라는 먹구름을 보면서도 그 뒤에 펼쳐진 자신의 신념과 인격이라는 푸른 하늘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남는다는 사실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계신가요? 혹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라는 지나가는 바람에 온몸을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링컨의 지혜를 빌려 생각해보면 그 말 또한 시간의 강물에 씻겨 내려갈 부유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이 지나간 뒤에 내가 어떤 나무로 서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링컨은 삶의 태도에서 중용의 미덕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너무 기쁠 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았고 너무 슬플 때도 절망의 끝으로 자신을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강렬한 분노도 1시간 뒤 혹은 하루 뒤면 희미해질 것임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감정의 유통기한을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죠. 링컨은 고통의 순간에 항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자신을 관조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사소한 갈등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주문을 외워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 답답함도 결국 내일이면 다른 풍경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 지혜는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고통이 지나가는 것이라면 기쁨 또한 지나가는 법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도 내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오후도 영원히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링컨이 그 바쁜 국정 업무 속에서도 어린 아들과 놀아주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 짧은 행복의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덧없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의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링컨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고 성공 속에서도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삶의 모든 조각이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기는 인내를 배우는 학교가 되고 풍요의 시기는 나눔을 실천하는 마당이 됩니다. 어떤 계절이 찾아오든 그 계절에만 피는 꽃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링컨이 평생을 걸쳐 증명해낸 이 지혜는 단순한 위로의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자 철학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남을 탓하는 대신 포용의 길을 찾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책장에 링컨의 이 한 문장을 깊숙이 꽂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꺼내어 읽으며 내면의 평화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링컨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남아 전 세계인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죽음조차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며 그가 남긴 진실한 삶의 궤적은 결코 지나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컨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를 정리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과 그를 지탱해준 지혜의 문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무책임한 낙관론도 허무주의자의 푸념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삶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노를 저어 나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마음의 방패입니다. 링컨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문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소지품 중에서는 낡은 신문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를 비난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평소 되뇌던 지혜의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영광의 정점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고 고통의 심연에서도 다시 떠오를 내일을 믿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지켰던 인내와 희망의 정신은 결코 지나가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지나가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겨운 슬픔이, 때로는 가슴 벅찬 기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라는 큰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모든 풍파를 겪으며 빚어진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입니다. 링컨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함을 잃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일은 무엇인가요? 혹은 당신을 너무 들뜨게 하여 주변을 살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무엇이든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읍조려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고 흐려진 시야를 맑게 틔워줄 것입니다. 괴로움이 깊을 때 이 문장은 용기가 됩니다. 기쁨이 넘칠 때 이 문장은 경손이 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문장은 현재를 사랑하는 힘이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모든 것은 변하기에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고독한 밤을 견디며 찾아낸 이 빛나는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여러분 안의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희를 품고 묵묵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